윤석열이 괴로워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혐의 8차 재판부터 공소유지에 나섭니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석열 등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내일 오전 10시 15분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을 엽니다. 조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로부터 공소유지 중인 내란 사건을 이첩받은 후 처음 열리는 재판입니다. 조특검은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내란 재판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전원에 대해 특검 파견과 함께 해당 사건들의 이첩도 동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재판에는 내란 특검팀 일부 특검보와 현재 특검팀 소속 파견 검사들이 함께 검사석에 앉게 됩니다. 네, 재밌는 상황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우려를 조금은 씻어줄 미들맨의 이야기 보시고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TV조선이 최순실의 채자도 못 꺼내고 그냥 없어져 버릴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이제 조은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조은석이 그 당시 검사장인데 검사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고 그 청와대 배후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 거대한 인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저에게 귀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천기 누설에 화들짝 놀라서 한겨레에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저희들이 취재를 하다 보니 제일 먼저 우리 그때 구교영 기자도 경향이 먼저 따라오고 그다음 JTBC 등이 따라오다가 태블릿 PC로 빵 터지고 촛불과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 조은석 검사가 그 당시 검찰의 검사장이라고 하는 최고위급 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의, 암흑 세력들이 그냥 묻혀버리는 것을 묻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하자면 한겨레한테 저희들한테 귀뜸을 해줬고 그로 인해서 저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불거질 수 있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은석에게 하여튼 이번 윤석열을 처벌하는 그 책임도 맡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지나간 일이지만 그리고 그동안은 조은석 검사가 이걸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 8년 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냥 조은석 지금은 특검이죠. 특검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알아서 쓸게. 간섭하지 마! 하고는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아니, 일부에서는 조은석 특검 자체가 이제 검찰의 특수통으로 활약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내란 특검이라는 게 검찰의 역할이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출신에게 검찰 수사를 맡기는 게 과연 온당하냐? 이런 비판도 하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란에 관련된 검찰은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이에요. 그런데 조은석 검사와 윤석열 사단의 관계는 굉장히 물과 기름과 같은 매우 사이였어요. 안 좋죠. 매우 안 좋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제가 뭐 이걸 공개할 수는 없지만 조은석의 역할을 박근혜 탄핵에서 조은석의 역할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민정 쪽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넣었죠.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하자면 건의랄까? 이런 걸 한 셈인데 그 당시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과 그 윤석열 사단이 사실상 이제 검찰에서 가장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쪽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은석이 말하자면 이름뿐인 법무연수원장으로 가서 근무하다가 조용히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런 윤석열 사단과 이 조은석 간의 그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은석 특검이 설사 검사 출신이라 할지라도 이건 뭐 과연 친정을 생각해서 살살 봐주거나 아니면 검찰의 재기를 생각해서 뭔가 밑자락을 까는 그런 수사는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최영달 이 다 지금 윤석열 말 듣고 감사원이 검찰에 앞장서서 계속
감사하고 고소고발하고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저 사건이었는데 전현희를 잡기 위해서 이 검사원이 마녀 사냥을 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조은석이 거기에 반대하면서 140쪽짜리 그 반박문을 그렇죠. 썼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하여튼 그 반박문을 입수해서? 입수를 해서 국회에서 법사위를 열어서 이 감사원에 대해서 청문회 비슷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고 조은석이 그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실체가 드러났고 오늘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이 밝힌 게 뭐 있냐. 그날 12월 3일 밤에 군대가 와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군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도만 드러난 거지. 실제로 그 쿠데타가 내란이 일어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아까 우리 장윤성 네.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 도이치 문제라든지 부부의 그 부패 비리 이것들이 겉으로 드러날 것 같으니까 최소한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노상원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실제로 뭐 영연백이라든지 무슨 뭐 연평도 온갖 험악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맞아요. 보도밖에 네, 없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일련의 준비 과정.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 지금 군대만 이야기가 나왔지 실제로 뭐 한덕수라든지 최상목이라든지 뭐 행안부 장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또 검찰은 없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다. 이 뿌리부터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고 진짜 정광석화처럼 네. 파고 들어가는 그런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조은석 특검의 마음가짐이자 자세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조은석 특검은 비판적 지지로 응원하겠습니다. 검찰을 치지 못하면 어차피 이 특검은 실패한 겁니다. 물론 현재는 김건희 특검이 검찰을 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심우정뿐 아니라 이창수와 조상원 등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수사지휘부와 책임자들도 빠짐없이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대선 직전 부랴부랴 사표를 내고 도망치듯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들이 왜 그토록 무리하게 김건희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는지 경위와 배경을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검찰 권력이 대통령의 사명 노릇을 하며 뒤를 든든히 받쳐주지 않았다면 윤석열 정권의 유례없는 국정 전횡과 폭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검찰 권력 사유화의 악몽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단죄가 이뤄져야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이 또다시 국민 주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도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어날바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